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제가 얼마 전에 임차인이 수개월째 월세를 밀렸는데 이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허락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사생활 침해로 많이 받고 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동영상을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거 침입죄와 재물 손괴죄 등의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최근의 법원 판결문 몇 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새로운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산 암호화폐 코인 루나와 자매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테라 가치가 폭락한 가운데 개발자인 테라펌네스 권도영 대표 자택에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난 범인이 자백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오후 6시쯤 한 남성이 권 대표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 있던 권 대표의 배우자에게 남편이 집에 있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 이후 권 대표의 배우자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이 남성은 권 대표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본인이라고 밝히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권 대표의 집을 찾아간 사람은 루나에 20억 원을 풀 매수했다고 밝힌 코인 전문 인터넷 방송 BJ 챈서스였습니다. 챈서스는 주거 침입죄는 무조건 성립된다고 하더라. 경찰에 다녀오겠다면서 돈도 날리고 빨간 줄까지 긋게 생겼다고 자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인의 집 초인종을 누른 사실만으로도 주거 침입이 성립되는 걸까요? 저는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주거 침입에 대해서 법원 판결문 서너 건을 열람해 봤습니다. 최근 1년간의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법원에서 판단하는 주거의 범위가 거주자 현관문 안쪽 공간뿐만 아니라 공용 현관문, 엘리베이터 등을 포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에서 공동 현관문을 통과해 초인종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주거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분이 선고유예를 포함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았습니다. 주거 침입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침입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입니다. 타인의 집을 방문하려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사전에 방문 사실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만약 그러한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집에 들어와도 괜찮다고 허락을 했다가 나중에 나가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불응할 경우에도 죄가 성립됩니다. 집이란 자신을 위한 휴식 공간이자 사생활을 보호받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귀중품이나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주거 침입죄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공간뿐 아니라 건물의 일부분, 관리하는 장소, 선박과 비행기 등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건물의 일부분, 관리하는 장소, 이와 유사한 사례의 판결문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잠기지 않은 중한 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뒤 초인종을 누른 남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고요. 지난해 8월에는 빌라 주민이 우연히 공동 현관문을 열어준 틈을 타고 들어가
전 연인의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의 집 아파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어 퇴거했을 뿐인데도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이 있다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면식만 있는 여고생 집에 한밤중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눌러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1심보다 높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대전지방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6일 밤 대전의 한 도로에서 버스 정류장 위치를 물어보는 여고생을 27살 먹은 남성이 자신의 승용차로 아파트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며칠 후 이 남성은 밤늦은 시각에 여고생 집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임의로 2차례 눌렀다고 합니다. 집안에는 여고생과 가족들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여고생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점등된 센서 불빛을 통해 미리 집을 파악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남성은 본인이 우울증 등을 겪다가 투신할 목적으로 그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라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투신할 목적이었다면 고층 복도 창문이 열리는지를 확인했을 법한데도 실수로 도어록 키를 눌렀다는 식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른 판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9월에는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내연녀가 남편 몰래 불륜남과 집에서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불러들인 경우였는데 법원 판단은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외부인이 공동 주거자 중 일부, 즉 남편이 부재 중에 주거 내에 있는 내연녀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다면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1983년에 만들어진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도 또 있었는데요. 동성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안 계신 사이에 집에 들어간 남성에게 1심과 2심에서는 주거 침입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유죄를 적용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